저희 그 종합 토론은 조금 그 시간이 원래 계획보다 조금 지체돼서 지금부터 해서 6시 10분까지 약 4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를 맡으신 우리 행정연구원의 이종환 부원장님 맡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원래 저희 그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님께서 이제 사회를 보기로 하셨는데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환입니다. 예. 오늘 종합 토론에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서부터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미래연구원장을 맡고 계신 김용곤 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홍일표 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영학회장을 맡고 계신 김재구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요. 한국경제학회장 맡고 계신 황윤재 원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회학회장을 맡고 계신 설동훈 학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정치학회장을 맡고 계신 최하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정학회장을 맡고 계신 이덕로 회장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행사는 2023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 전환의 시대, 위기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이라는 이름의 5대 학회 공동 학술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각 분야별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 경제, 환경 변화, 그리고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이제 모자라는데 저희가 6시 10분까지 종합 토론을 일단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토론해 주실 분들이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5분 내에 토론을 하시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한 번씩 다 이제 모두 발언을 하시고 간단한 이제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으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 옆에 계신 국회 미래연구원 원장님 김용곤 원장님 먼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김용곤 원장입니다. 5대 학회가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서 국가 현안 주요 아젠다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올해로 3번째인 것 같은데요. 올해 구성을 보니까 각 학회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변화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응한 아마 과제들을 얘기하는 형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한두 가지만 좀 초점을 맞춰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대 변화 흐름을 이제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인구 변화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민을 포함해서 인구 변화 관련되어서 마지막에 이민 정책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민 정책을 예로 들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혜경 교수님께서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하나의 큰 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이 행사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위기와 도전, 수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그 배에 이제 도전 과제나 위기들은 어쩌면 수많은 풍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도전 과제 풍랑에 이제 부딪히면서 어떻게 그것을 헤쳐 나가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란 큰 배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서 배에서 내려서 잘 살 것인가가 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부터 되지 않으면 그 일관된 지속적인 이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굉장히 그 지장이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이민 정책이 되었던 무선 도전 과제에 대응한 고령화가 되었던 저출생이 되었던 큰 목표, 큰 그림, 비전,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정립하고 그 밑에 있는 세부 과제들을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 행정학회에서 이제 제목은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안에 과제들은 보니까 대학 교육과 그 다른 주제들로 해서 그 행정학회의 큰 주제는 뭐냐면 그 제한된 자원 하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제 큰 주제로 했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민 정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아까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고이민 안에는 돌봄도 있고 고용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법무부 하나의 문제가 실은 아닙니다. 어쩌면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가부, 그 법무부는 당연하고요. 굉장히 많은 그 부처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이민정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쩌면 하나의 이민정책 하나의 큰 코끼리라 그러면 코끼리의 일부를 만지고 많은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도전 과제들에 있어서 한 부처를 넘어서는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처럼 지금은 정부가 이제 부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별로 대응하는 체제로 오랫동안 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의 과제들을 대응할 때는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그 이 5대 학회의 국내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올해를 포함해 지난 3회를 쭉 보니까 그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지성들이 실은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들을 학기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한두 개를 골라가지고 오전 오후 세션 2개 정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인구 변화, 뭐 이민정책이 들어가 있는 인구 변화와 대응 하나만 하더라도 학회별로 실은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 기획을 조금 초기부터 한다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학회별로 나온 관점들이나 제언들을 정리를 해서 어쩌면 공동의 그 선언이나 제안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용곤 미래원장님께서 큰 목표,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주셨고요.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핵심 그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그 홍인표 사무총장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 4대 학회가 함께 모였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행정학회까지 해서 5대 학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구회가 같이 토론회를 하루 종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많은 진화가 있었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고 특히 오늘 학회 관계자분들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국회에서 그리고 또 정부 부처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또 시장에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식으로 또 한 단계 진전했다는 점에서 내년 내후년에 있을 제도적 진전이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거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다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연구회가 사실 학회와
개별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후원하거나 같이 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이렇게 크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해보고 나서 이건 꼭 필요하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올해 그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또 성과를 잘 모아서 5대 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된 연구기관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요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바로 며칠 전까지 한 일주일 동안 그 독일하고 영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특히 영국의 잘 알려진 채텀 하우스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싱크탱크가 주최한 일종의 세계 싱크탱크 컨퍼런스에 3일 정도 일정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주제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나왔던 이야기하고 너무 유사해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좀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불안정성에 관한 것, 정치화, 양극화, 또 유연성, 신뢰성, 연구의 신뢰의 문제, 그다음에 독립성의 문제, 또 학제 간의 연구의 문제, 융합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같이 고민했고 토론을 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이슈라는 것이 세계 싱크탱크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같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는데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웠지만 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이 민간 독립 싱크탱크가 중심인 다른 나라의 그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정부가 100% 사실상 100%의 예산을 지원하는 이 국책연구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상당히 큰 규모를 이루는 이 한국의 싱크탱크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기는 과연 독립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연구를 내는 곳이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저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당시에도 했는데요. 아마 6월달에 있을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가 개최하는 큰 행사에서도 제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토론해 보는 자리에서 좀 발표를 준비할 때 그 고민을 더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과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오늘의 경험 같은 것을 경험이 먼저 있었으면 더 생생하게 말을 했을 텐데 거꾸로 그때의 고민이 오늘의 사례에 더해져서 계속 좀 연구나 사업으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세션에서 들었던 관계를 통한 균형, 관계와 균형에 관한 그 이야기가 아까 행정학회 토론회 때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국책연구기관 하나하나 또는 국책연구기관 그것을 주체로 두고 보면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외국 사람들이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균형이나 협의의 과정까지 우리가 잘 설명해내고 잘 운영해낸다면 또 다른 어떤 신뢰를 가능케 하는 제도의 사례를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도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오늘 이야기에서 나왔던 여러 주제들을 사실 조금 더 국제적 맥락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또 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내년 내후년 계속 잘 제도적으로 유지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에 있었던 인구 문제라든가 저출산의 문제, 청년의 문제, 이런 또 이민의 문제 이런 것은 사실 국내의 여러 이슈들의 종합적인 어떤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사안이고 만약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사실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식으로 또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저희의 관점과 시각을 훨씬 더 확장할 수도 있고 또 현실적인 해법들을
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말하자면 한중일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좀 더 넓게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일종의 소셜 아시아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먼저 살펴볼 수도 있을 테고 더 넓게도 살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향후에 연구회가 또 국제연구기관들이 또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최기관의 그 주축으로서 이제 경제인문사연구회의 그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5대 공동 학술대회가 내년에는 아마 새로운 정책 플랫폼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듭니다. 자, 그다음은 그 김재구 한국경영학회장님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한국경영학회 김재구 회장입니다. 먼저 이게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선생님들이시어서 학교에 계시면 그래도 학생들하고 만나서 또 감사 얘기도 듣고 그러면 정말 피로가 회복되실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저 역시 작년에 이어서 이제 행정학회까지 합쳐서 5대 학회로 점점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혹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데 미리 조금 조율을 해서 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비밀은 사실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글로벌 공급망 변화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중으로 대표되는 강대국의 충돌 이런 지정학적인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외부적인 여러 요소들을 좀 다루었고 또 그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치 영역에서는 정치의 어떤 대표성 또 통합의 정치에 대한 얘기 또 정부 혁신에 대한 얘기가 행정학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내부적인 어떤 내생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인구 문제 그리고 그것과 밀접하게 관계된 이민에 대한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절묘하게 그 연관된 주제들이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 5대 학회가 같이 모여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낸다는 건 정말 귀중한 기회인데 조금 더 미리부터 이렇게 실줄 날줄 엮듯이 각 그 통섭적인 연구들이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하면은 훨씬 더 좋겠다는 얘기들도 저희 학회장들이 점심 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려면 아마 내년에 좀 더 발전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차기 회장님들이 이미 선출되어 있는 곳들도 있는데 현 회장과 차기 지도부가 같이 모여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영학회에서 조금 이 토론의 말씀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 다룬 주제 전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고 또 혁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우리 경영학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국가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대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회는 한 달 뒤인 6월 16일 중계학술대회 주제 자체도 국가와 지역 대혁신을 두고 오늘 다룬 산업과 기업의 혁신 그리고 법제도적 영역을 통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혁신 또 교육 혁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토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우리 5대 학회가 다 공통되어 있는 교육에 관한 부분, 즉 대학 개혁과 인재 양성에 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나눈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결국 우리 미래의 대학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토의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 대학들은 지금 지방 소멸의 이슈는 사실은 지방 대학의 소멸의 이슈라는 것과 이제 곧바로 맞닿아 있는 이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결국 대학의 재편이라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이제 R&D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들의 그 경쟁력을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원천 기술을 발굴하는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평생 교육 또 직업 교육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수요에 맞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급속하게 재편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서 뭐 여러 이해관계자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발등에 떨어진 이 위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 더 빨리 담대하게 움직이고 또 혁신을 실행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의 생존은 결국은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나왔던 그 제안 중에 산자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사내대학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 미국이나 이런 곳에 보면 대학의 과거에 MBA를 잘 아시죠? 경영대학원의 진학률도 대폭 줄었을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의 진학률과 중도 사퇴 퇴학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오히려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직업 교육이나 고급 이런 교육을 받아서 지금 뭐 3세대, 4세대 애플 대학 이런 걸 넘어서서 5세대 대학 정도 가면은 그 모간 스탠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은행들 또 각종 ICT 기업들이 직접 자기들이 사내 대학 같은 형태죠. 이렇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받은 서티피킷을 가지고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바로 그 기업에 취업이 되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평생 교육이라는 게 그냥 뭐 일반적인 이런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내용. 아까 경제학회에서도 제가 보기에 제너럴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스페시픽한 이런 내용들은 또 나름대로의 그 특징이 있겠죠. 다만 그 제너럴 스킬이라는 게 우리 신고전학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결국 이제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더 인베스트먼트를 최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과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의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해서 그것이 약화되고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면 그야말로 산업과 또 우리 학계와 또 연구 또 정부 이런 산학 연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인력 수급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만 놓았을 때는 과소 투자 내지는 또 의사결정의 지연 또 그 실행과 그 계획과 실행의 디커플링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실패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이런 강한 위기 의식을 저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들 중에는 또 특히 아예 기능대학이라고 이렇게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그 기업들이 대학 분야에도 진출하고 또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그 수요를 받아서 커리큘럼을 재편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력난을 호소하는데요. 그 기업이나 지방 정부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립대학이나 기능대학의 존폐를 걱정하는데 그곳에 지금 이제 지방 정부가 취업 비자를 내는 것처럼 그것을 대폭 바꿔서 외국인 유학생들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능 인력 더불어서 그 가족들을 함께 수용을 하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정착 거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학들과 연계해서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역에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5대 학회들이 다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결국 지역이 살리는 마켓 디맨드, 그 시장에서의 수요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인재들을 정말 좋은 인재들을 양성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척경이라고 봤을 때 우리 5대 학회가 이끌고 있는 특히 사회과학계 이게 대학의 개혁을 좀 논점을 가지고 출발해서 우리가 함께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정부로부터도 그런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시간이 좀 길게 썼습니다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전한 시기에 지역 혁신, 정부 혁신, 교육 혁신을 강조하셨고 이를 그 추동할 수 있는 어떤 학회의 지원 역할, 정부의 역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학회 회장 황윤재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제사회인문연구회께 굉장히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학회장님들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경영학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주제를 우리가 미리 조율을 했는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발표를 보니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많은 공통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시한 해법들이
많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경제학회만 참석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학회가 너무 세부 전공들이 이렇게 너무 세분화돼서 서로가 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 우리가 정치, 사회, 행정, 경제, 경영 학회가 통합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고 있었던 그리고 구체적 대책이 없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해법을 저희들은 찾을 수 있었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 문제에 국한해서 저희들이 위기가 뭐냐를 주로 질문을 받으면 지금 현재 위기는 크게 대외적 위기와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위기와 대내적 요인으로 인한 위기로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요. 대외적 위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경제가 분절화되고 있고 탈세계화 경향, 그다음에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적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 반도체 경기는 어떤 경기 순환 과정의 어떤 일부라고 봤지만 지금은 더 이상 단순히 경기 순환이 아니라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도 굉장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는 것이 어떤 경제 현상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정치학이라든가 다른 여러 분야들을 같이 협동해서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대내적 문제는 우리가 인구 구조로 변화로 인한 이 잠재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우리가 앞으로 직시할 수 있는 다가오는 큰 위험이 분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어떤 그 해법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지만 그 해법들이라는 것은 잠재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노동의 그 총량과 그다음에 그 총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그다음에 이 총량들을 어떻게 다양한 분야에 배분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해법으로서 이 저출산, 이게 첫째 노동량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 어떤 해법이 없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우리 경제학에서 요새 가장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응용 미시 경제학이면서 우리 데이터 기반을 한 어떤 실험, 익스페리먼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학에서 쓰이는 기법을 이용하면 이 정책 실험들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이 저출산 문제라든가 혹은 고령화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가를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다 같이 이 증거 기반 정책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학과 다른 분야들이 같은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신산업 분야를 뭘 할 것인가도 관계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이철희 선생님이 말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어떤 산업, 반도체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어떤 기초적인 기술을 가지는 제너럴 스킬을 가지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어떤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되는데, 창의성을 위해서는 어떤 한 분야만 어떤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알므로써 그것들을 서로가 이 결합하는 과정에 창의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과 대학 교육도 먼저 이런 방향에 맞춰서 기초 학문을 더 강조하고 또 제너럴한 과목들을 동시에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산성과 관련된 그 인구 구조의 변화, 창의성 교육,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필요성 이런 것들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설동훈 사회학회장님 말씀 주시죠. 예, 한국사회학회장 설동훈입니다. 아침부터 그 쭉 강의를, 제가 지금 감기가 끝나고 목소리가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각자 자기 전공만 공부하면서 세상에 자기 혼자 잘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여러 발표를 들으면서 내가 가져왔던 지식 또는 거기에서 궁금했던 사항 중에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저는 느꼈습니다.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이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학문 체제가 사실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사회학은 사회적 관계 중심으로 연구한다고 그러고 정치학은 또 다른, 경제학은 다른 영역만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 4대 학회, 5대 학회가 공동으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태클해서 그 솔루션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첫 번째 발표에서 반도체 산업과 배터리 산업 들으면서 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냥 신문을 보면서 혹은 그 석사과정 다닐 때까지 산업사회학 들으면서 글로벌 커머디티 체인 연구할 때까지는 좀 따라갔었으나 어느 순간에 놓치고 있었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았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정치학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것과 미중 분쟁 갈등 이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첫 번째 반도체 산업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 우수 인재를 위해서 비자 체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비자나 이민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좀 보태줄 거리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우수 인재만 생각을 하는데 관건은 우수 인재뿐만 아니라 그 중간 수준의 숙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지금 독일에서 이민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수 인재가 초점이 아닙니다. 중간 수준의 인재를 어떻게 가느냐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과제는 저는 지방대학에 있습니다. 지방대학뿐만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 사회학, 사회과학, 정치학, 사회학 등 경자가 안 붙은 일반 사회과학은 더욱더 그 위기를 크게 느끼고 있는데 그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오늘 다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반도체 인력 10만 명, 20만 명 길러자고 해서 정말로 그 적합한 인재를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느냐의 문제였고요. 사실은 새로운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고 그것을 길러내는 것이 오늘 모인 5대 사회과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허가제가 20년 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용허가 제도를 설계하는 데부터 참여를 했고요. 제도 시행 후에 고용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표창을요. 근데 지금은 그 제도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 한국은 노동력은 풍부했고 인구는 더욱더 증가했고 그 노동력 부족은 부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철희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고령자의 취업이 활발하니까 앞으로 15년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량적으로는 크게 안 달라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시각을 업종이나 지역이나 이쪽의 관점으로 돌려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제가 있는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이 있는데 3개 시만, 3개 전주, 익산, 군산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총량이 괜찮다라고 그냥 도외시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업종별 아까 이철희 교수님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인재를 얼마만큼 어떻게 이민자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이미 지났습니다. 아까 이혜경 교수님 이야기하셨듯이 이미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고 귀화자가 3, 40만 명에 달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민사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사실은 그 길게 이야기하자면 아주 복잡해지는데 사실은 지역 이민 비자의 경우 어려움이 제가 보기에는 좀 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을 우수 인재로 간주합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점에서 우수 인재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우수 인재의 층위를 구분을 해야 되죠. 글로벌 탤런트, 프로페셔널, 기능 인력, 준 기능 인력, 저숙련 인력 중에서 어디에 자리매김하고 거기에 걸맞은 위상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 5대 사회과학이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동학술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하진 정치학회 회장님 토론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정치학회 회장 최하진입니다. 일단 저희 좋은 회의를 개최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분들,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5대 학회를 이제 참여하면서 이 5대 학회가 이제 다 따로따로 이제 조직을 갖고 나눠져 있지만 공통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고 또 특히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5대 학회의 어떤 회의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정치학회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5대 학회에 이제 선정한 주제와 같이 이제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이제 학회의 역할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정치학회가 이 분열과 갈등 양극화의 시대에 어떤 좀 소통의 플랫폼이 돼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회의로서는 이제 양극화 시대의 정치,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저희가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교육의 문제를 사실은 이제 분리할 수가 없어서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학 교육의 미래와 도전, 그리고 청년 교육부터 정치 엘리트 교육까지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4월 말에는 이 자리에서 초당적 통일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이제 통일 정책에서 통합을 위한 노력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같이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대 학회에서도 저희가 이제 주제를 정할 때 갈등과 분열을 한국의 현실로 진단하고 통합과 협력을 모색한다는 어떤 당위성의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정치학의 어떤 주제가 선거와 전쟁이니만큼 저희는 이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로 나누어서 이제 저희 세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이 여러 차원이 있지만 그중에서 권력 구조의 이제 문제에서 양극화의 원인을 찾아보고 선거 제도의 개혁과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결점으로는 이 국민들을 좀 더 참여시키는 이제 선거 제도 개편이 되어야겠다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미중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따라서 신냉전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쟁의 위협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의 인식의 문제를 또 강조하였고 이 해결점으로서는 미중의 그랜드 바게인을 이제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결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권력 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한 어떤 국민의 교육이나 시민 교육을 통해서도 이 양극화가 이제 완화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사실은 좀 더 급하고 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정치인들의 행동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여야
정당 대표가 만나야 되고,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과 입법부의 수장이 만나야 되고, 그 대통령과 정당의 어떤 야당 대표들이, 정당 대표들이 만나서 협력과 타협의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떤 일반 국민 사이에서의 양극화의 문제도 좀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그 미중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제약을 저희가 사실은 극복하고 변화시키기는 역부족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이제 선진국으로 도입해 있고 선진국으로 지금 진입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국제적인 명성, 중견국으로서의 명성과 평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미중 갈등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과정, 정치 과정에서의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 미중 경쟁 사이에서 그 같은 어떤 입장을 가진 많은 국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육국 국가들을 어떤 이제 협력을 좀 주도한다던가, 또한 특히 이제 외교 정책을 펼 때도 좀 더 이제 여론을 중시해서 국민의 저항을 어떤 그 협상의 어떤 바게닝 파워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런 국제 구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좀 더 이제 국제적 과정에서의 어떤 그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협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권력 구조 문제에서 정치인의 어떤 협력, 모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행정학회 이동로 회장님의 마지막 토론 부탁드립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맨 뒤에 가면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그 앞에 지적하신 것들이 다 맞고, 또 그 지적하신 것들에 대한 답변들이 다 있으셔가지고, 맨 처음에 그 우리 김영건 원장님 말씀하실 때 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답변을 좀 해야겠네 그랬더니 이미 김재국 교수님부터 그 다 설명하시고, 또 뭐 조목조목 각 그 부문에 대해서 다 설명하셔가지고, 우리 경제학회장님, 사회학회장님, 정책회장님 다 설명을 하셔서 제가 내용적으로는 뭐 그닥 설명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우리 박영렬 교수님 오셨는데, 저희 5대학회는 사실은 저희 그 15대 사회과학 협의회 중에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저희가 사회적으로 접점이 좀 큰 학회가 모여서 같이 담론을 논의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지금 뭐 나머지 10개 학회도 상당한 그 공부들을 하고 있고, 또 같이 그 논의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회과학 협의회도, 그다음에 뭐 아시아 그 사회과학 협의회도 아마 또 다른 장을 또 펼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당초에 기획한 것과는 좀 달리 조금 파편적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대답들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뭐 대외 관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인구 문제. 근데 다소 대안들은 얘기했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통합위하고 다시 한번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볼 작정입니다. 아마 거기에는 지금 우리 최하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양극과 갈등, 인구 문제도 뭐 그 중에 그 일단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들, 그 거대한 그 문제의 근본을 우리가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쳐서 당장 어떤 대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저희 5대학회가 나름대로 애를 써보자 하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일단이다. 그 다음에 우리 홍일표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올해 2번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자꾸 이것들이 축적이 되면 조만간 더 큰 영향을 갖고, 그다음에 더 큰 대안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그 우리 석좌 교수이신 황윤재 교수님께서 야, 이게 같이 모이니까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걸 오늘 느끼셨다니까 역시 우리는 항상 공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기회로 좀 더 많은 대안들을 만들고 또 좀 더 많은 문제를 발굴하는 그런 그 5대 학교가 되고 또 사회과학회의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예정 시간대로 이제 다 진행이 됐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한 분만 말씀을 주시고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얘기가 없으면은 이만 그 종합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오늘 그 마지막 패널 종합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